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중기 이후 향교의 기능을 누가 대신하죠? 서원입니다. 서원이 향교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공도. 자, 12공도는 고려의 12개의 사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고려에는 사학이 융성했는데, 여기 오타났네요. 12도가 아니고 12공도죠. 12공도의 시초는, 자, 문화시중. 자, 문화시중이 뭐죠? 문화시중은, 자, 고려의 최고 관청이 중서문화성입니다. 중서문화성.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의 장을 문화시중이라 그래요. 자,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쯤 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중으로 있다 태어난 최충. 자, 최충이 설립한 자, 우리 구제학당. 이 구제학당을 나중에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구제학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고려 중기 이후 이 국제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유명무실해집니다. 유명무실해지면서 자, 사학이 융성하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전이라는 게 있어요. 학전. 이 전이 뭐냐면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교육기관의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지급했던 토지, 이것을 학전이라고 하죠. 학전, 그리고 이 학전을 소작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내는 소작료, 소작료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교육기관은 무엇이죠?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자, 물론 오늘날 성균관 대학 안에 성균관이 있죠. 그래서 고급 관리를 양성하고 문묘 제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문묘, 뭐 대성전, 동서 양제. 자, 이게 양제가 뭐냐면, 이 제가 뭐냐면요. 제. 이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동서로 이렇게 쭉 일렬로 뻗어 있어요. 제가 이 성균관 가봤거든요. 그리고 명륜당은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곳이고요. 종경각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자, 그리고 입학자격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의 하나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말의, 자, 우리 구한말의 교육입국조서인데요. 자, 호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1895년에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자, 구체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은 지덕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래 경전 중심의 교육에서 지덕체를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사와 국문을 강조하죠. 그래서 근대교육 이념의 교과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 교육애가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의무화를 계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안학교. 자, 요즘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대안학교는 기존의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대안학교라고 하지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캠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주의 교육입니다. 자, 본질적인 교육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본질주의 교육이겠죠. 자, 그러면 본질적인 것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본질주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존주의. 항존이란 말은 항상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진보주의 이념을 부정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존주의 교육은 뭐냐면 반과학주의, 탈세속주의, 정신주의를 말하고요. 그리고 절대적 원리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절대적 원리는 결국 고대의 어떤 사상이겠죠.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파 등의 항존 철학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럼 변한다는 게 뭐죠? 이게 진보주의겠죠.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진리의 인간을 적응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게 항존주의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주의 교육 볼까요? 자, 재건이란 말은 다시 세운다 이 말인데요. 자, 이것은 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자, 고정된 것일까요? 가변적일 걸까요? 가변적인 거겠죠. 자, 인류의 미래는 인류의
능동적인 작용, 인류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것이 재건주의 교육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인류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것이 재건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주의 교육은 목표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주의 교육 볼까요? 자, 자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주의 이론에서 자, 나중에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을 발전시키게 되고 특히 진보주의에 영향을 줘요. 이 자연주의 교육은 나중에 진보주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연주의 교육 사상가로서는 자, 루소가 있고요. 그리고 페스탈로치가 있고요. 그리고 스펜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펜서 하면 사회 진화론, 그리고 또 사회 유기체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실용주의 교육 보겠습니다. 자, 실용주의는요, 인간의 본성이 유동적이고 가역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유동적이고 가역적이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성장에 있어요. 성장. 그리고 이 실용주의 교육은 방법을 중시하고 실험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주의 교육. 자, 실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물은 사람들의 지각, 느끼는 것하고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실제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도 다른 사물과 같이 많은 사물들 중에서 실제한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교육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요. 자,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질문지법하고 그 다음에 면접법과 관찰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 구별 방법은 뭐냐면 질문지법이란 말은 실제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증적인 연구라는 말을 써요. 그에 비해서 면접법이나 관찰법은요, 인간의 내심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해석적 연구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관찰법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장단점 볼까요? 자, 먼저 장단점. 질문지법의 장점은 경제적이다. 자, 우리 경제적이란 말의 뜻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연구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된 질문이에요. 구조화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통계를 얘기 좋아요. 통계 또는 수치 또는 계량화를 하기 용이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숫자로 나타내기 좋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실시하기 어렵죠. 문맹자에게는 실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질문지에 대해서 회수율이 낮아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 볼까요? 자, 면접법은 말 그대로 심층 면접법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좋아요. 다만 면접법의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보기 때문에 상대를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표준 절차가 결핍되어 있죠. 표준 절차는 여기 질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을 던져서 표준화될 수 있는데 면접법은 표준화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 자, 관찰법은 이것도 마찬가지 면접법처럼 심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죠. 다만 이 관찰법도 결국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대상을 관찰하면 대상이 그 관찰자의 이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관찰법의 단점이 됩니다.